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유정입니다. 이번 달 8월달 상급 시험도 끝이 났는데요. 우선은 전체적인 난이도 분석부터 좀 해볼까 해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1, 2, 3, 4부분, 4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쭉 6개가 주어지고 밑에 1, 2, 3, 4, 5번 해서 그림이랑 알맞은 거 알파벳으로 넣는 문제였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보통 한 유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왔다 했는데 요번에는 한 문제 정도, 그것도 되게 맞추기가 쉬운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었고요. 2, 3, 4 부분은 역시나 평소와 똑같이 한 유추 문제가 총 다 합해도 한 5문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겠다 싶은 거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일부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시험상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책을 이렇게 넘기고 있는 그런 제스처를 하고 있는 그림이었는데요. 우선 지문은 요랬어요. 여자 거부터 한번 볼게요. 黑板上的那个字, 칠판 위에 그 글자, 怎么读? 어떻게 읽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하는 말이 我也不认识, 나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我查一下字典.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묶어서 꼭 기억하세요. 사전을 찾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사전을 좀 찾아보고 然后그 다음에 再告诉你,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查字典, 사전을 찾다 해서 책에서 뭔가를 찾는 제스처를 가진 이 그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외에 요 두 가지는 듣기 이 부분이었고요. 요거는 제 3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한번 볼게요. 지문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你别骑太快. 치는 자전거를 타다 할 때 타다 라는 동사죠. 너 너무 빨리 타지 마. 路上小心点儿.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해서 답은요. 骑慢些. 만은 무슨 뜻이에요? 천천히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천천히, 좀 더 천천히 타라 라는 표현. 너무 빨리 타지 마 라는 표현과 천천히 타라 라는 표현. 똑같은 표현이죠. 이런 거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콰이와 마는 반대말이죠. 콰이는 빠르다, 마는 천천히 하다. 그래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편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거 볼게요. 孩子长得真快. 무슨 뜻이에요? 잘하다 라는 뜻이죠. 요거 읽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짱이라고 읽어주셔야 동사로 잘하다 라는 표현이 되죠. 잘하는데 잘하는 정도가 정말 빨리 자란다 해서 답은 孩子长高了. 무슨 뜻이에요? 키가 크게 자랐다, 크게 자랐다 라는 표현이죠. 빨리 자란다, 키가 많이 컸다 라는 표현. 비슷한 표현이죠. 그 다음 밑에 거 볼게요. 要楼层층이矮一点的. 矮一点的 무슨 뜻이에요? 좀 낮은 걸로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이거 반대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아이는 낮다, 不高는 높지 않다 라는 표현이니까 똑같은 표현이므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층이 높지 않은 것을 원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단어를 알고 있으면 듣고선 바로 유추해낼 수 있는 이런 쉬운 부분의 유추 문제들이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이 이외에는 비교적 다 쉬웠던 것 같아요. 유추 문제라고 해도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반대말 사용해서 뭐 콰이나 만이랑 함께 나온다든지 아니면 빌리다, 되돌려주다 이런 식으로 상급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기억을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듣기는 우선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독해 일부분 이번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보통 질문을 갖다가 소거해가는 형식으로 하면 되게 빨리 풀 수 있는데 질문 형태가 한 총 7문제 정도 나왔어요. 총 10문제죠. 10문제 중에서 7문제 정도면 비교적 쉬운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가 상급을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품사도 되게 겹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3부분은 저번 달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유추형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이외에는 거의 지문에서 ABC 중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쭉 찾으면 똑같은 표현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다음 쓰기는 요번에 되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게 문장 구성을 잘 모른다면은 제대로 찾아넣기 힘든 그런 부분.
이따가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좀 어렵겠다 싶어서 난이도를 좀 대폭 올려놓은 편이고요. 그 다음 쓰기 이 부분 빈칸에 알맞은 단어 집어넣는 문제였죠. 요거는 평소에 자주 나오는 것들.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면 금방 푸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출제된 편입니다. 해서 우선 독해 1부분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왔죠. 질문부터 소거를 한번 해나가 볼게요. A부터 볼게요. 我们一会儿要去打篮球 많이 나오죠. 농구를 하다라는 표현이죠. 우리 잠시 후에 농구를 하러 갈 거야. 你去不去? 너 갈 거니?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너 갈 거니? 질문이 들어왔으면 갈 거야. 아니 안 갈래? 라는 대답이 있어줘야겠죠. 해서 앞부분 쭉 훑어볼게요. 요거 대답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好, 좋아 라는 표현. 그 다음 45번도 가능성 있어요. 不了, 안 갈래 라는 표현이죠. 해서 여기부터 한번 쭉 볼 텐데 좋아요. 就去 가재요. 바로 가재요. 어디를 가재요? 刚才经过的那家咖啡馆. 카페관은 커피숍이죠. 커피숍에 가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농구하러 가자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관련이 없겠죠. 45번 한번 볼게요. 아니, 我感冒了. 나 감기 걸렸어. 그 다음 想回家休息. 집에 돌아가서 휴식을 좀 하고 싶어. 你们玩吧. 너희끼리 놀아. 라는 표현. 이게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45번의 답이 A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你怎么 너는 어떻게 突然 갑자기 决定 결정을 했니? 要去那儿 사성을 읽어주셔야 되죠. 그곳에 가는 것을 결정을 갑자기 이렇게 내렸니?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대답 나와야 되겠죠. 요거는 뭐 수박이니까 요건 아닐 거고 错的地方 틀린 곳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도 연관이 없을 것 같아요. 好 좋아 라는 표현도 이상하죠. 밑에 거 한번 볼게요. 主要是 주된 것으로는 因为 뭐 때문이래요? 무엇 때문이래요? 那儿的环境更好 그곳의 환경이 더 좋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려고 결정을 내리게 됐어 라는 표현으로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질문 볼게요. 시과, 수박, 怎么卖的? 어떻게 팝니까? 라는 표현이 나왔죠. 어떻게 팔아요? 가격을 묻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답을 한번 쭉 봤는데 가격에 대한 단어 여기 바로 보이네요. 중국 화폐 단위죠. 상급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2块钱一斤 한 근에 2块 돈입니다. 特别甜 아주 달아요. 그 다음 你尝尝看 한번 맛 좀 보세요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你的作业 너의 숙제 我帮你 내가 너를 도와서 检查过了 검사를 한번 해봤어 라는 표현으로 요 단어와 요 단어 세트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함께 외워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检查作业 숙제를 검사하다 라는 표현이죠. 요거에 맞는 표현 한번 찾아볼까요? 错的地方 틀린 부분은 我 내가 또用铅笔 무엇으로? 연필로 画出来了 그려냈어.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봐봐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42번 바로 C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才3点一刻 2刻는 15분을 뜻하죠. 겨우 3시 15분이야. 我们找个地方 우리 장소를 좀 찾아서 一边 중요한 게 나왔네요. 一边 A, 一边B 한편으로 A 하면서 한편으로는 B 하다 라는 표현이죠. 한편으로는 喝东西 뭔가를 좀 마시면서 一边等天天吧 天天사람 이름이겠죠. 동사 等 나왔으니까 목적어 天天을 한번 기다리자 라는 뜻이 나왔어요. 이때 가볼게요. 좋아. 就去 이거 아까 전에 해석을 해봤죠. 어디 가재요? 커피숍에 가재요. 근데 무슨 커피숍이에요? 방금 经过的 지나간 그 하나의 커피숍에 가자 라는 표현이 되겠죠. 해서 답은 요 43번에 2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관련 단어도 있네요. 뭐 커피숍, 마시다 이런 것들 함께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해서 독해 1부분의 답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독해 1부분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질문부터 소거를 하신 다음에 단어들 훌쩍훌쩍 보면서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해석을 하려면 단어만 이렇게 끊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마시다, 커피 이런 식으로 그곳
요 똑같은 표현 아까 있었죠. 나리, 날 똑같은 표현이죠. 그곳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 묶어서 같이 외워두시면 굉장히 효율적이실 거예요. 독해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독해 이 부분은 괄호에 알맞은 단어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선 품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품사 익히는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지혜주에는 동사죠. 동사의 특징 뭐예요? 뒤에 목적어 놔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혜주의 원티 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트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다 라는 뜻으로 지혜주의 원티, 지혜주의 원티 해서 요거는 꼭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두세요. 상급에 진짜 많이 나와요. 문제를 해결하다 목적어 놔줄 수 있으니까 동사구나 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티아오는 양사죠. 양사 뒤에는 보통 명사 자주 나오죠. 티아오를 양사로 가지는 명사들 뭐가 있어요? 상급에 자주 나오는 거 하이. 하이라고 하면은 치마나 바지 상급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이 같은 것들, 뭐 길, 거리 같은 것들, 그리고 강. 그다음 또 자주 나오는 게 물고기. 해서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重要는 형용사죠. 형용사의 특징이 뭐예요? 앞에 정도 부사의 수식을 많이 받는다는 거. 很重要, 非常重要, 아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같이 함께 기억해 주시면 아,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형용사겠구나 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D는 칭지야. 칭지야는 사실 이합 동사죠. 휴가를 청하다, 휴가를 내다 라는 표현으로 이합 동사입니다. 이합 동사의 특징은 뭐예요? 뒤에 목적어 더 넣어줄 수 없다는 거. 근데 뭐 동사 목적어 나오고 뒤에 또 동사 to, o, to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 괜찮아요. 연속해서 동사가 나오는 문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뒤에 목적어만 나오는 건 또 불가능하다는 거.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는 또 형용사네요. 형용사니까 뭐 붙여서 기억해라. 很热情 무슨 뜻이에요? 아주 친절하다 라는 표현으로 很热情, 很热情 해서 아, 형용사구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51번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对 A 来说 정말 3급, 4급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A에게 있어. 对我来说 하면 나에게 있어. 그 다음 健康是 건강은 무엇이래요? 가장 뭐한 것이다. 가장? 부사 나왔고요. 뒤에 뭐 나올 수 있을까요? 떠라는 것 앞에는 모든 품사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다가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뭐한 것이다. 가장 해결하다 이상하고 가장 중요하다. 요게 맞을 것 같죠.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重要的가 의미상 가장 맞을 것 같고요. 52번 我们 우리는 이미 已经找到 찾았대요. 무엇을? 办法 방법을 찾았대요. 근데 무슨 방법을 찾은 거예요? 요거 아까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解决问题 문제를 해결하다. 세트로 꼭 외워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많이 나와요. 解决问题的办法了.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찾았습니다. 해서 解决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53번 볼게요. 叔叔 삼촌은 明天离开北京 북경을 내일 떠나신대요. 그 다음 我想 나는 하고 싶대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 거 쭉 한번 보고서는 송은 배웅하다 라는 뜻의 동사죠. 送他去机场 그를 배웅하러 공항에 가고 싶다 라는 표현이 뒤에 나왔고요. 여기 들어갈 거 뭐 있을까요? 우리 이제 C는 됐고 제주도 이제 썼고 양사 들어갈 자리는 아니겠죠. 뒤에 명사 나와야 되는데 명사는 안 나왔으니까 얘도 아닐 것 같고 请假 휴가를 내서 그를 배웅하러 공항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 이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친절하다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답은 D가 되겠고요. 그 다음 2개 남았네요. 这, 那 요거 필기 꼭 해두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这, 那 숫자. 숫자 중에서 1 같은 경우에는 생략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这, 那 숫자 뒤에 양사 온다는 거. 그 다음 양사 뒤에 명사 오죠. 街道 상급으로 길, 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길, 거리, 새는 양사는 바로 나오죠. 条这条街道 이 거리 两旁 양 사이드에 有很多银行 이때여 무엇이 많은 은행들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난 문장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在那个国家 그 국가에서
我遇到的每个人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都很 괄호 앞에 보니까 很이 있네요. 정도 부사 뒤에 보통 자주 오는 거 형용사죠. 하나 남았네요. 很热情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주 어떻대요? 친절합니다. 친절했습니다. 所以 그래서 我很喜欢那里 나는 그곳을 아주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정도부사 뒤에는 형용사 자주 온다는 거 해서 같이 세트로 기억하시면서 很热情 함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풀었던 것처럼 의미를 기억해 두는 것도 좋지만 이런 품사들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응용하기 진짜 편하실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3부분 한번 볼게요. 길게 문장이 주어졌고요. 질문 하나 나오고 A, B, C 보기가 3개가 주어지죠. 알맞은 거 고르면 되는 문제였죠. 이런 거는 항상 질문 먼저 볼게요. 最后 최후에 谁睡着了 누가 잠이 들었습니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누가 잠들었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儿子不想睡觉 아들은 잠을 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我就让他爸爸 그의 아빠로 하여금 坐在床边 어디에 앉아서?床은 침대죠. 침대 가족이 앉아서 给他 그를 위해 아들을 위해 讲故事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뭔 뜻이에요? 讲故事는 세트로 진짜 많이 나와요. 이야기를 하다 라는 표현이죠. 잠자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달라고 아버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은 나니까 여기서 타바바라고 한다면 내 남편을 뜻하는 거겠죠.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하시면서 1个小时过去了 1시간이 지났대요. 房间里 방 안이 变 변하는데 변하는 정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很安静 아주 조용해졌대요. 我打开房门 방문을 열으니까 방문을 열고 小声地问丈夫 丈夫 남편이란 표현 나왔네요.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남편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他睡着了吗? 그가 잠이 들었습니까? 라는 표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아들 잠 들었어? 라고 남편한테 물은 거겠죠. 내가 只听见 그랬더니 오직 들렸어요. 儿子小声回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만 들을 수가 있었죠. 아들이 말하길 마마, 엄마, 他睡着了 그는 잠에 들었어요 라는 표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또 누구예요? 아들이랑 아빠랑 같이 있었으니까 아들이 그가 잠이 들었어요 했으니까 당연히 아빠가 잠이 드신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든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에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언급이 바로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대명사를 쭉쭉쭉쭉 보면서 아 그가 말한 타는 누군지 얘가 말한 타는 누군지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신다면 답을 금방 유추해낼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한 문제 더 볼게요. 人们是 사람들은 怎么发现 어떻게 발견한 것입니까? 那种药 그 종류의 약을 어떻게 발견한 것입니까?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지금 한번 볼게요. 这种药 바로 나오네요. 이 종류의 약은 怎么被发现的 被는 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발견을 당했습니까? 발견된 것입니까? 过去人们 과거의 사람들이 看到 봤대요. 뭘 본 거예요? 生病的动物吃了这种花后病就好了 문장 엄청 길게 나왔네요. 요런 곳을 갖다가 봤대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生病的动物 병이 난 동물이 吃了这种花 이러한 종류의 꽃을 먹은 후에 病就好了 병이 바로 좋아진 것을 봤죠. 과거의 사람들이 人们也是 사람들이 그래서 시도를 해봤대요. 무엇을 시도한 거예요? 用这种花做药 이러한 꽃을 사용해서 약을 만드는 걸 시도를 해봤대요. 没想到 생각조차 못했죠. 真的很有用 아주 이렇게 유용할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엔 답은 뭐예요? 어떻게 이러한 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처음엔 아픈 동물들이 꽃 먹는 거 보고서는 발견하게 된 거죠. 在书里看到的 책에서 봤다. 요거는 아닐 것 같아요. 책이란 말은 없었고요.
이회 이성 장고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 맛을 본 적이 있었다. 이 표현도 아닌 것 같죠. 그 다음 마지막从动物身上 동물로부터 学的 배운 것이다 라는 표현. 이 표현이 제일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두 문제를 고른 이유는요. 이번에 상급시험 독해 중에서 독해 3부분 중에서 비교적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푸시는데 좀 아리송했겠다 싶어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해서 해석하는 거 쭉쭉쭉쭉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들 완벽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뭔지 이것만 캐치를 잘 해내신다면 속독이 충분히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요령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쓰기 한번 볼게요. 쓰기 요번에 동사 수러문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조금 단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좀 조립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몇 개 문장이 좀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동사 수러문은 서술어가 동사로 나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보통은 주어 나오고 동사 서술어 나오면 목적어도 나올 수 있다는 거까지 아셔야 되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기초 부분 하시는 부분은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 조, 전치사 구는 중국에서 개사구라고도 많이 불리죠. 해서 부, 조, 개 해서 순서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부조개, 부조개, 부조개 해서 부, 조, 개가 앞쪽에서 동사서술어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34번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만, 이, 떠, 요 떠자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아시나요? 요거 아셔야 되는데 보통은 앞에 있는 것을 요 떠자를 사용해서 부사화 시켜줘요. 만이는 원래 형용사로 만족하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 뒤에다가 떠자를 붙임으로써 만족하면서 뒤에 동사가 붙어서 동사하다. 요게 결국에는 요걸 갖다가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죠. 수식해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 잘 기억해 두세요. 앞에 있는 것을 부사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부사화 시킬 수 있다는 거. 만족하면서 라는 표현이고 러는 문장 끝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커르는 손님이라는 명사가 되겠고 시아오는 웃다 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떠 뒤에 동사 붙는다는 거. 요거랑 요거는 묶을 수가 있겠네요. 만이더 시아오 하면 무슨 뜻이에요? 만족하면서 미소를 지은 거겠죠. 주어는 뭐가 될까요? 커른 손님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러는 문장 끝으로 보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커른 만이더 시아올러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해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떠자는 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부사화 시켜준다는 거. 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大家는 명사로 여러분, 관심을 갖다, 그녀에게 관심을 갖다. 그 다음 또는 부사로 모두, 特别는 부사로 특별히, 매우 많이 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해서 大家가 주어가 될까요? 뒤에 게 뭐 딴 게 없으니까 얘밖에 주어가 될 게 없네요. 모두들,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부사 먼저 나와야겠죠. 요 두 가지 나오고 그 다음 VO 형태로 나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먼저 나열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 다음 특별히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녀에게 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大家都特别 전부 다 부사 모두 특별히 관심 타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요 글자 오늘 많이 보네요. 타丈夫 그녀의 남편. 그 다음 중원 요거 명사죠. 그 다음 중원은 중국어를 뜻하죠. 그 다음 在大学 전치사 구겠죠. 전치사 구. 어디에서? 대학에서.教는 가리키다 라는 뜻의 동사죠. 그럼 나열이 될 것 같아요. 在大学教 동사니까 중심에 두고 그 다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만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데 누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누가 S로 뭐 나와야 돼요? 타丈夫 그녀의 남편은 무엇을 가리켜요? 중국어를 가리킨다 라고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나열을 해주시면 타장후 그녀의 남편은 어디에서 대학에서 전치 사고 나오고 그 다음 동사 찌아오 가리킨다 중국어를 요 순서대로 그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빙샹은 명사, 상급 명사로 냉장고죠. 리는 안쪽이라는 뜻이고 산핑 피지오 세 병의 맥주라는 표현의 핑은 양사고요. 세 병의 맥주 명사 하이요 하이가 부사 요가 동사죠.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리는 어디로 붙어야 돼요? 세 병의 맥주 안에 있다. 냉장고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요거랑 요거랑 묶고 시작을 하셔야겠죠. 냉장고 안에 그 다음 동사 나와서 하이요 더 있습니다. 무엇이? 세 병의 맥주가 더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열을 해주시면 빙샹리 하이요 산핑 피지오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동사소라만 드디어 끝이 났고요. 그 다음 받자문 할 텐데 받자문은 뭐 상급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신 분들 앞으로 뭐 4급, 5급, 6급에서 중상창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주어 나오고요. 빠 나오고 뒤에 명사 붙어서 함께 구를 이루고 그 다음 동사서술어 동사 나오고요. 기타 성분까지 해서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S바 뒤에 명사 붙고요. 그 다음 동사 나온 다음에 기타 성분까지 하나도 생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제일 좋은 건 예제를 하나 외우시는 거예요. 요 글자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스스로 짤막하게 만들어서 꼭 외워주세요. 我把菜单 나는 메뉴판을 두었대요. 어디에? 放在桌子上了.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상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제를 들어둔 거죠. 그 다음 73번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办公室은 사무실이라는 명사. 打扫 청소하다 라는 동사인데 뒤에 떠가 붙었어요.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보어 시작된다는 의미겠죠. 뒤에 뭔가가 더 나올 거예요. 그 다음 타는 대명사죠. 바 뒤에 뭐 붙는다? 명사 따라 붙어서 구를 이룬다. 그 다음 很干净은 형용사로 깨끗하다 라는 표현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바 뒤에 붙는 명사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무엇을 일까요? 바는 항상 을로 해석하죠. 무엇을 그 다음 동사 바로 이어지면 될 텐데 그를 일까요? 사무실을 일까요? 동사를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동사가 청소하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무엇이에요? 사무실을 청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무실을 한 다음에 뒤에 동사 바로 요거 오면 되겠죠.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하는 정도가 어떤 정도로 한 거예요? 很干净 아주 깨끗한 정도로 했다. 그럼 하나 남은 타는 S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는 把办公室 사무실을 청소를 하는데 하는 정도가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똑같죠? 해서 요거는 꼭 순서를 열심히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4급에 올라가서 계속 응용을 하면서 문장 길이를 조금씩 늘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쓰기 1부분 여기서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쓰기 2부분 볼게요. 16번 이제 괄호에다가 요것만 보고서는 만약에 단어를 적을 수 있다 하시면 좋겠지만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왕아이, 왕아주머니는 是 그 다음 第二小学的 떠 있으니까 이게 목적어겠죠. 校长 第二小学 小学는 초등학교를 의미하죠. 중국어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다가 숫자를 많이 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2의 초등학교의 무엇이다? 校长은 명사로 무슨 뜻이에요? 상급 명사죠. 교장 선생님이시다. 해서 요 글자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77번 姐姐今天结婚 누나가 언니가 오늘 결혼을 한대요. 真 정말로 为她高兴 형용사가 나왔어요. 요거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为 A 高兴 형태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A 때문에 A를 위해서 기뻐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세트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왜 A 가오싱, 왜 A 가오싱, A 때문에 기쁘다 라는 뜻으로 이 구문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78번 타주에띵 그는 결정을 했대요. 사기로. 뭘 사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 슈앙 란서더 비시에 무엇을 사는 거예요? 신발을. 가죽 신발을 사기로 했대요. 근데 무슨 가죽 신발이에요? 그 한 쌍의 파란색 가죽 신발. 슈앙 양사 들어올 자리겠죠. 아까 거 복습 한번 할까요? 양사 앞에 뭐 나올 수 있다? 쯔, 나 하고 숫자 나올 수 있다. 나 있죠. 그래서 양사인 거 슈앙 들어가면 되겠죠. 신발새는 양사죠. 79번 请个子高的同学 부탁하겠대요.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키가 큰 친구들에게. 어디서라고? 中间은 중간이란 뜻이고 站 中间 어디에 서다. 중간에 서다라는 뜻의 동사 요 글자 나와주면 되겠죠. 요거는 여태까지 잘 나온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 나와가지고 잘 적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你带钱了吗? 너 돈 휴대했니? 돈 가져왔니? 我还差 나는 부족하대요. 뭐가?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三角 보면은 요게 뭐가 나올지 바로 보이셔야 돼요. 중국 화폐 단위는 꼭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뭐 있어요? 元, 角, 分 이렇게 세트죠. 元角分, 元角分 위엔이랑 똑같은 것도 뭐 있어요? 块 기억해 주시고 角랑 똑같은 거? 毛 아이고 毛 해서 元角分, 块毛分 해서 순서대로 쭉 적어두시고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상급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중국 화폐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묶어두신다면 요거 보신다면 바로 쓰는 거 알아내실 수가 있겠죠. 해서 쓰기 이 부분 틀리지 않는 방법은요. 요 발음만 보시고 바로 집어넣을 수 있다 하시더라도 앞에부터 쭉 해석을 해보시면서 이거 내가 생각한 뜻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넣어주시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서 쓰기 이 부분 여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번 8월 18일 상급 시험은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 싶은 거는 독해 이 부분 같은 거 좀 어려운 단어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뭐 상급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은행이란 소리도 있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비교적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혹은 우리 총평 후기 특강 이전 거를 열심히 보신다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도 많이 쉽게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 총평 후기 특강 끝이 났고요.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달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